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과 물질을 합성하는 작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분해하는 거를 이화작용, 물질을 합성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화작용, 동화작용하면서 에너지 출입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물질의 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로 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에너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그치? 얘기했었지. 그 다음, 자, 체온은 37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 그래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 하지만 생명체에서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생명활동, 생명유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가 관여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효소에 쓸 때 효소의 특징이 주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효소는 열과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과 pH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즉 온도와 pH, 산성, 염기성, 중성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효소의 구조가 변해서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변성이라고 해요. 변성. 알지? 변성. 그래서 요 용어들 좀 잘 좀 해두고. 그 다음에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띠고 있단 말이야. 3차 구조, 4차 구조. 그럼 그 입체 구조에 의해서 단백질의 종류하고 기능이 결정이 되거든. 근데 이제 이 효소하고 반응하는 물질, 우리가 생명에서 반응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기질이라고 한다. 기질. 그래서 그 기질과 결합하는 부위가 있어. 효소의 결합 부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결합 부위하고 기질하고 이게 딱 맞아야 돼. 근데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 효소와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이성이라고 하면은 한 개만 붙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효소는 한 개의 기질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내사할 때 통합에서 배웠던 거 키 앤 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느린 반응이야. 그러니까 얘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화작용할 때 세포호흡할 때도 연소 같은 경우 한꺼번에 빛과 열을 방출하지만 자, 세포호흡은 단계별로 반응이 날 거야. 단계별이니까 각 단계마다 효소들이 다 다를 것이고 각 단계마다 방출되는 에너지도 다 다를 거란 얘기야. 단계별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효소에 대한 걸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물질 대사인데, 자, 일단 물질 대사는 자,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구분이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적인 것들, 진짜로 생명은 딴 거 필요 없어. 용어 구분만 잘하면 된다. 알지? 그래서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체 내에서 분해 반응이 일어나잖아. 얘를 생분해라고 그래. 생분해. 자, 동화작용은 생명체 내에서 물질을 합성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은 생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합성. 자, 일단 분해라고 했을 때는 큰 덩어리의 고분자 물질을 작은 크기의 저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림이 막 주어질 거야. 반응이 막 그림 주어졌을 때는 이화작용은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니까 어떻게 돼요?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자,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가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은 형태로 쪼개진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덩어리의 물질을 고분자 물질, 작은 덩어리의 물질을 저분자 물질, 알지? 그리고 쪼개고 쪼갰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고분자 물질의 어떤 형태로 단위체 형태로 쪼개진다. 영어로는 이제 저분자 물질을 모노머, 고분자 물질 폴리머라고 그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입자 크기가 줄을 뿐만 아니라 입자의 수는 늘어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화작용이지.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만약 녹말이 있다면 녹말이 뭘로 된다? 포도당의 형태로. 자, 얘가 단백질이라면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자, 얘가 지질이라면 이 지질은 지방산과 자,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자, 지방산이라는 것이, 자, 지질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어. 자, 요렇게 해서 글리세롤이라는 것이 있다. 글리세롤, 알코올이, 알코올. 그래서 얘는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치수성 머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방산 3개가 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3개의 지방산. 알죠? 근데 지방산 할 때 이 지방산은 물하고 안 치네. 그래서 물하고 안 치기 때문에 소수성 꼴이라고 해요. 꼴이. 알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는 중성지방이라고 그래요. 중성지방. 자, 인지질, 세포막은 여기에서 지방산이 3개가 아니라 2개짜리야. 그리고 여기에 인산이 달라붙는 게 인지질이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소화가 될 때는 지방산이 2개가 쪼개져. 그러니까 이 2개가 떨어지니까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1개가 남겠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글리세롤에다가 1개 지방산이 연결된 형태. 자, 이것이 바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녹말, 단백질, 지질을 그네들의 단위체로 하는 이 과정, 대표적으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소화라는 거죠. 소화. 그럼 반대로 자, 요렇게 요런 저분자 물질 통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 그럼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되는 거예요. 동화작용.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 가지고서 막 이제 녹말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건 녹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셀룰로스 이런 것도 만들고, 동물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글리코젠,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형태로, 그 다음에 동물이나 식물은 어쨌든 간에 생명체의 구성물질, 물 빼고 제일 많은 건 뭐야? 단백질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가지고서 자, 지질. 그래서 이 지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자, 세포막의 성분 물질이 되고, 인지질. 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라든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자, 그 다음에 남성,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지질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 내에서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합성. 그래서 이 동화작용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바로 동화작용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근데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요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 일단 여기 자, 바로 좀 확인하고, 그러면 이화작용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니까 입자 크기 줄어들고 입자 수가 많아지겠지. 그럼 동화작용은 작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상으로 주어지면 얘는 입자 크기는 커지지만 입자의 수는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얘기했을 때 포도당이야. 얘를 포도당이라고 그래. 산소, CO2, 물.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요, 봐봐요. 탄소 6개짜리의 큰 덩어리가 탄소 하나짜리의 CO2로 쪼개지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호흡이라고 부른다. 세포호흡. 그래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야?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해서 이제 우리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렇게 해서 자, 기관계 유기적 작용하고 또 연결해서 많이 나오니까 자, 이 반응식은 좀 알아두고 그럼 반대로 역으로 가는 과정은 CO2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광합성이 일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엽록체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세포흡이 대표적인 이화작용이라고 하면 이 광합성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그래 세포흡은 이화작용이고 광합성 동화작용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적인 게 들어가. 자, 포도당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연소가 되겠죠? CO2하고 물로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유기물입니다. 그 다음에 CO2하고 물은 무기물이에요. 탄소가 있어도 CO2는 연소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 무기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탄소가 있냐 없냐지만 탄소가 있어도 무기물로 포함시키는 경우는 연소가 안 됐을 때야. 즉 에너지원이 아닐 때는 무기물이야. 연소가 된다는 얘기는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근데 CO2는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물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이화작용은 큰 덩어리의 고분자를 작은 크기의 저분자로 만드는 거라면 이것이 될 수도 있어. 유기물을 무기물로 잘게 쪼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이화작용이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세포호흡이 되고요.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과정이 바로 이제 소화 과정이 되겠지. 그럼 이제 반대로 광합성을 통해서 무기물이 뭘로 만들어져요? 유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단 말이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화하고 동화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유기물을 무기물로 쪼개는 이 세포분, 바로 생명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즉 방출한다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건 바로 발열 반응이야. 주위로 열을 방출할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방출할 때 그러면 이제 주위에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물질의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 그래서 에너지 그래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 크지?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갈 거야. 자, 요 그래프 주어진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에너지 측면에서 누가 더 안정해? 응? 자, 그래서 기본 개념 하나 좀 정리 좀 해보자. 안정하다는 표현이 나와. 영어로는 스테이블. 스테이블하다. 그럼 안정하다는 의미는 뭐냐? 변화가 적다라는 거야. 변화가 적을수록 안정한 거야. 그러면 변화가 적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니 적어져야 되니? 그렇지.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한 거야. 변화가 적은 거예요. 자, 인력이 커져야 되니 작아져야 되니? 인력이 커져야 됩니다. 왜요?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즉 변한다는 것은 벗어나는 거야. 그렇지? 나가서 막 이것저것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사고를 치는 거지. 그걸 못하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클수록 안정해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어떻게 돼야 돼? 인력의 반대로 얘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안정하는 의미고, 이거는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모든 과학에서 기본 개념이야. 이거 우리가 화학에서 엄청 많이 나올 거고, 자, 생명에서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자, 누가 더 안정해? 생성물질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안정하다고 그래. 알겠지? 바로 이런 거. 그래서 대표적인 이화작용은, 자, 이화작용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방출. 자, 그러면 동화작용 반대로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즉 반응물이 생성물 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 더 많이 필요하잖아. 부족하지. 그래서 부족한 에너지를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열을 흡수할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고 해서 흡열 반응입니다. 됐죠? 자, 대신 흡수한 만큼 물질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지. 그럼 에너지 측면에서는 생성 물질은 에너지 측면에서는 안정해, 불안정해? 얘는 에너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거야. 알지? 그래서 요 관계도 보기로 나오니까 잘 봐도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화작용, 대표적인 동화작용,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건데,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여기 잘 보시고. 통합했었던 거 그냥 다시 기억만 되살린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아까 했던 거니까 그대로 건너뛰고요. 자, 그랬을 때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그래서 세포업은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세포업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업을 정리를 할게요. 자, 에너지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에너지의 생성, 에너지 생성이니까 얘는 바로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될 것이고, 자, 이화작용 중에서도 뭐다? 세포호흡이 된다. 그럼 세포호흡의 뜻이 뭐냐라는 거지. 영어로 이제 레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는 거야.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는 거죠. 그럼 유기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탄소를 가지고 있고 연소가 되는 거야. 자, 연소된다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유기물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에너지원이라고 그래요. 에너지원. 하지만 무기물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이 무기물로 바뀐다는 얘기는 에너지원이 어떤 물질이 에너지원이 아닌 물질로 바뀌지. 그러면 이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 방출이 될 거란 말이야. 에너지로 방출이 된단 말이야. 이때 방출된 에너지 중에서 60%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돼. 그리고 나머지 40%가 ATP라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화학 에너지로 어떻게 된다? 저장이 됩니다. 알지? 그리고 방출된 열 에너지는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은 뭐가 된다? 손실되는 에너지 형태야. 그래서 생명체, 우리 사람의 에너지 효율은 몇 %냐 하면은 약 대략 한 40%의 에너지 효율을 갖는데,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라는 거라. 자, 이해됐니?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세포업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했지만 조금 더 세분화 시킬게요. 다 나오는 것들이라서 그래. 세포업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할 때 분해하는 거거든. 그때 세포업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거야. 자,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업이 있고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세포업이 있어요. 알지?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업을 유산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 유산소 호흡. 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무산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산소 호흡이 있고 무산소 호흡이 있다. 그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잖아. 산소를 마시는 이유가 바로 요 유산소 호흡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유산소 호흡을 하다가 들이마신 산소를 요 유산소 호흡이 다 사용이 했는데 에너지가 더 필요해. 에너지가 더 필요해. 그럼 에너지가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되니? 그냥 우리가 최대한 숨을 빨리 하지만 내가 들이마신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럼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무산소호흡으로 바뀌는 거야. 무산소호흡으로. 그럼 이제 이 유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가장 큰 차이는 산소가 있냐 없냐라는 거거든. 그치? 자, 산소를 이용하는 유산소호흡은 포도당이 자, 산소를 완전히 이용하게 되면은 CO2하고 물의 형태로 해서 이 무기물의 포도당이 완전히 무기물로 이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가 돼요. 이제 근데 무산소 호흡이라는 거는 산소가 없는 상태니까 자, 이 포도당이 자, CO2하고 물이 되지만 얘는 완전히 분해되는 건 아니야.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가 없기 때문에 덜 분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덜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CO2하고 물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덜 분해된 상태로 무언가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그거를 중간 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간 산물은 덜 분해된 유기물 덩어리입니다. 덜 분해된 유기물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이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를 얻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유산소호흡을 하지만 자,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자, 산소가 부족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급격하게 막 운동할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서 분해할 건데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러한 무산소호흡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발효가 있고 썩는 거, 부패가 있어, 부패. 그럼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뭐냐? 요 중간 산물이야. 요 중간 산물이 독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부패예요. 알죠? 자, 이 중간 산물이 어떤 유용한 물질, 독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 젖산이 막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배추에 있는 이러한 탄수화물이 뭐 셀룰로스라든가 녹말이 자, 어떻게 돼? 밀봉시킨 다음에 우리가 김치를, 그치? 김장김치 밀봉시킨 다음에 보관하잖아. 그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무산소호흡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은 이때 덜 분해된 유기물, 젖산이 만들어지면서 이 젖산에 의해서 신맛이 나는 거고요. 그 젖산에 의해서 젖산이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에 유용한 성분 물질들이 되는 거야. 바로. 근데 이런 것이 만약 이제 부패,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그렇잖아, 쓰레기 매립지. 그러면 그 쓰레기 매립지에 막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산소가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부패가 막 생겨. 그래서 막 독성 있는 물질, 중간 물질이 만들어져. 그래서 독성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메테인도 같이 나와. CH4,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산소를 이용하는 유산소호흡하고 무산소호흡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자봐, 다시. 유기물은 에너지원이고요. 무기물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에너지원을,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 에너지가 무기물로 바뀌면서 얘는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모두 다 방출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유산소호흡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다. 많이 생성이 된다. 하지만 얘는 덜 분해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도 에너지원이 유기물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무기물이 돼야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될 건데, 자, 일부 에너지를 가지는 유기물이 됐어, 중간에. 그럼 요 차이만큼, 이 둘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적게 생성할 거야. 적게 생성할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해. 그러면은 이제 요 산소를 이용해서 유산소 호흡이 일어날 거예요. 각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자, 유산소 호흡이 일어났다가 자, 만약 이것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자, 우리 근육에 이제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 그럼 이 저장이 된 글리코젠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포도당이 우리 근육세포로 막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근육에, 신경계에서 근육의 수축 이완, 알죠? 그래서 활주설 해가지고서 이제 근육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배울 거야. 그래서 근육이 이제 근육세포 안에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산소 호흡이 일어납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간 생성물로 뭐가 만들어져요? 젖산이 생성이 돼요. 젖산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젖산이 우리 근육에 축적이 되는 거야. 축적이 되면서 이 젖산이 그 신경세포를 압박을 가할 거야. 그래서 신경을 압박하니까 뭐가 느껴져? 통증이 온단 말이야. 그게 뭐다? 알배기인 거야. 근육통이야. 우리가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어떻게 돼? 근육통이 막 생기는 거야. 바로 그런 것들이 자, 이 젖산에서 생성이 되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포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이화작용인데 그 이화작용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 게 목적인데 자,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유산소호흡. 그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얘네들이 바로 유산소호흡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여기 물 없었는데요. 자, 넘기면 6개 물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자, 요 물을 지우고 여기 6개 물 이렇게 하기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표적인 유산소호흡이 일어나고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무산소호흡도 같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같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해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요,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세포호흡을 얘기할 겁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자, 급격한 운동 말고, 격렬한 운동 말고. 그럼 그때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유산소호흡이 일어나면서 자,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알지? 그래서 이 에너지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 일부는 자, ATP의 화학 에너지로 약 40%가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60%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60%는 거의 손실되는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내가 그 열을 가지고서 뭐 운동을 시켜서 발전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열 에너지는 손실되는 에너지다. 자, 여기 형광등에 전기 에너지 있잖아. 그치? 이게 전기가 이제 빛으로 전환이 될 거야. 근데 이 빛이 나올 때, 빛을 이제,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전자들이 빛을 방출하는 거거든. 근데 빛도 뭘 가지고 있다? 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빛에 의한 열의 전달 방식이 뭐야? 그게 우리가 복사라고 그래, 복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자, 이 형광등 있죠? 만져봐요. 뜨거워요. 그 여기서 열이 나오거든. 그치? 빛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게끔 하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열 가지고서 막 난방하니? 아우 추워. 막 저거 만져가지고 따뜻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생한 열은 무슨 에너지야? 버려지는 에너지, 손실된 에너지야. 손실된 에너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열이라는 것은 자, 손실된 에너지고요. 일부는 이제 체온 조절에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항상성 조절에서 항상성에서 체온 조절할 때 알지? 자, 체온이 추워. 체온이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각각의 이제 피부에 있는 임모근이라는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이제 막 닭살 돋듯이 막 이제 수축이 되면서 열에 빠져나가는 걸 줄여요. 근데 또 추우면 어떻게 되니? 항상 배가 고파. 그치? 추우면 배고파요. 왜? 먹어야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 열을 만들어서 이 열 가지고서 체온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 나오겠죠. 글루카곤이나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율신경에 의해서도 이러한 작용들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세포호흡이 촉진,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요 ATP를 가지고서 이제 이거는 화학에 저장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얘는 저장이 되는 에너지고, 그러면 저장된 요 에너지를 가지고서 생명활동에 사용할 거야. 자, 얘를 생명활동에 사용할 겁니다. 알죠? 생명활동에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요 ATP를 어떻게 이용해서 생명활동에 사용할 거냐? 그치? 자, 요거 다 한 거지? 자, 올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 ATP에 대한 거는 잠깐 설명했었다. 그치? 다시 간단하게 확인하면. 자, ATP, 아데노신 3중 이상,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요 아데닌하고 리보스네. 자, 리보스는 누구의 당이야? DNA, RNA. 그렇지. RNA 당이에요. 자, 아데닌은 핵산의 대표적인 염기잖아. 그치? 염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리가 2개짜리고 여기에 그림 안 됐잖아. 중간에 질소가 막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질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고리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요거고. 그래서 요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아데노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데노신, 여기가 아데노신이고, 자, 그리고 나서 요 인산이 1개, 2개, 3개가 붙어 있지. 그치? 그래서 트라이, 3개니까 트라이 포스페이트라고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거야. 자,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얘는 뭡니까? 인산, 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 RNA 뉴클레오타이드. 이제 바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3개면은 트라이가 되고요. 자, 2개면은 뭐가 될까요? 다이포스페이트예요. 알지? 자, 1개면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이때는 모노포스페이트예요. 모노포스페이트야. 그러니까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으면은 트라이포스페이트니까 ATP가 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요 공유 결합 하나가 딱 끊어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2개니까 다이포스페이트가 되겠지. 그래서 ADP가 되는 거야.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자, 이때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 인산. 근데 이제 이 인산이라는 형태가 유기물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것을 유기인산이라고 그래. 유기물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ATP나 ADP에 있는 인산은 유기물하고 결합되어 있잖아. 그 얘를 우리가 유기인산이라고 한다, 이거. 자,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다루진 않아. 대학 가서 이제 배울 거야. 대학 가서 이제 뭐 생명이나 생물학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배울 건데. 자, 근데 이제 유기물에서 떨어져 나와서 인산 하나가 딱 이렇게 있어.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 무기인산이라고. 무기인산. 알지? 내가 대학 입학할 때만 해도 무기공학과라는 것이 있었다. 무기공학과? 그래서 너 처음 들어보지? 무기공학과. 그게 지금 하면은 재료공학과 정도 돼. 재료공학과인데, 자, 무기공학과라는 것이 있어. 오씨, 뭐야 이거? 그래서 처음에 와, 나 무기공학과 이제 그 봤는데, 처음엔 난 진짜 이 무기가 우리 군사할 때, 싸움할 때 쓰는 무기 만드는 학과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무기가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그래서 재료공학과 중에서 무기물과 관련된, 그래서 보통 이제 세라믹이라고 하지, 세라믹, 이런 것들, 주소를 이용해서 만든, 요거 많이. 자, 이때 이제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끊어집니다. 자, 끊어지면서 ATP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요, 7.3kcal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거예요.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요 ADP가 있어. 자, 다이포스페이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끊어져요. 그럼 뭐가 돼요? 모노포스페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AMP가 될 거야. AMP.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자, 무기인산 하나 더 떨어져 나오겠지? 그럼 이때 7.0kcal의
자, 얘가 나오면서 자, 얘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사용할 거야. 생명활동에. 그러니까 말하고, 막 활동하고, 막 전기 뱀자하고 전기 만들고요. 그쵸? 그다음에 반딧불 같은 빛을 막 내고, 그러면 이제 최소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 체온을 유지해야 되겠지? 심장 박동해야겠지? 최소한의 물질 대사를 해야겠지? 자, 그런 에너지, 이걸 이제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기초대사량, 그리고 활동에 의한 에너지, 활동대사량.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일일대사량이라고 그래. 바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요 과정에서 우리가 이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 인산을 여기 끊고 여기 끊으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요 두 군데에 인산이 연결된 공유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 하나가 끊어지는 거야. 자, 여기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 하나가 끊어지는 거야. 그럼 요 AMP에서는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있어, 없어? 이때 얘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은 없다라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 생성되는 과정. 그래서 세포 호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치?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자, 세포호흡에서 ATP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ATP가 합성이 된다고 그랬잖아. 세포호흡에서 ATP가 만들어지지. 자, 얘는 만들어진 ATP를 가지고서 이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라면 ATP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은 반대 과정이 되겠죠. 그치? 요렇게. 그래서 이때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최종적인 저장은요, ATP. ATP. 그러니까 ATP를 가지고서 내가 ADP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이용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또 AMP로 만들었어. 그럼 ATP를 만들려면 AMP가 ADP가 돼야 되고 ADP가 ATP가 돼야 되니까 이 과정이 두 개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효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관여하겠지. 그래서 이 과정이 또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명 활동할 때는요, 여기에서 보통 끝나요. 됐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명 활동에서는 여기까지 끝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AMP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AMP는 핵산을 만드는 RNA의 뉴클리오타이드거든. 그 가급적 RNA의 뉴클리오타이드는 건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진 않고 대부분 여기서 가. 근데 만약 여기까지 갔다면은 분명히 에너지를 급하게 많이 사용해야 될 상황. 또는 굶었을 때, 못 먹었을 때. 최대한 에너지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야. 자, 그건 안 좋은 거지. 어쨌든 바로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ATP가 ADP가 되는 것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라면 ADP가 ATP가 되는 건 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봐봐. 자,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 자, 양쪽에 물 들어갔어. 그냥 넘겨서 그냥 6개 해도 돼. 자, 이 과정은 광합성입니다. 그쵸?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엽록체에서 자, CO2하고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잖아. 자, 만약 선지에서 이런 선지가 나와. 자, 이 과정은 빛 에너지를 사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맞아? 틀립니다. 오,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이게 그 문제에 맞고 틀리고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는 별거 아니야. 아주 단어 하나, 문장 구조 살짝 바꾸던가, 용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또,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생명체가 여기 나와 있네. 생물체에서 이용하고 저장하는 에너지는 뭐다? 에너지 물질은 ATP다. 그러니까 녹색 식물이 광합성할 때는 비에너지를 흡수해야죠. 흡수한 비에너지를 사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비에너지가 엽록체 안에서 빛 에너지의 형태가 뭘로 바뀌어요? ATP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TP를 사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야. 알지?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뭘로 바뀐다? ATP로 바뀌었고 전환이 되고 이 ATP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만드는 거야. 생명체의 모든 생명 활동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야? 무조건 요걸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고 심장 뛰고 있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 활동은요 요겁니다. 요것에 의해서 나오는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ATP가 ADP가 되면서 나오는 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야. 광합성을 해. 비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치? 왜냐면 에너지를 레벨을 높여야 되니까.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되니까. 그 높이기 위해서 비에너지 흡수해. 근데 그 비에너지 가지고서 직접 포도당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에너지를 흡수했으면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 AB. 그 색소가 있는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이거 생토에서 배울 거야. 자, 생토에서 이제 뭐 전자 전달계, 뭐 TCA 사이클, 뭐 크랩 사이클, 뭐 여러 가지 배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비에너지에 의해서 ADP가 ATP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이때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조효소라고 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ATP로 바뀐 다음 요 ATP를 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무조건 생명체가 이용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ATP의 에너지가 된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ATP입니다. ATP. 그래서 지금 잘 나와 있지, 이 그림. 그치? 그래서 포도당 산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호흡을 하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자, 60% 열 에너지,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40%에서 자, 바로 ATP. 그래서 얘가 40% 이렇게 되고. 그래서 ADP가 이렇게 될 때 에너지 방출. 그래서 여기는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 에너지 이용해서 근육활동, 물질음반, 물질합성, 발광, 발전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생명 유지, 그치? 이렇게 될 거예요. 혈액순환이라든가 체온 조절이라든가 심장 박동 막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요 ATP 이용하고요. 자, 참고로 알아도 한 개 포도당이 완전히 CO2하고 물의 형태로 완전히 분해가 되잖아. 그럼 이때 ATP가 몇 개가 나올까요? 한 개일 때 38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알지? 그러니까 38개니까 어떻게 돼요? 38 곱하기 7.3 킬로칼로리 한 개당. 한 개당. 그럼 1몰이면 어떻게 돼요? 퍼몰이 되겠죠. 이때 뭘 써먹는 거야, 이때. 1몰의 포도당이 있으면 어떻게 돼? 요만큼, 알죠? 퍼몰이 생길 겁니다. 1몰이면.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아보가수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38개 ATP가 나온다. 한 개 포도당이 완전. 그러면 아까 무산소분 어떻게 돼? 이것보다 더 적은 개수의 ATP가 만들어지겠지. 바로 이제 그래서 유산소와 무산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왜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문제로 다 나왔던 것들이야.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 하는 거 좀 봤고, 자, 그래서 나오잖아, 지금. 산소, 무산소. 그치?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산소, 아니면 그냥 산소호흡. 자, 산소가 없을 때는 무산소호흡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 당연히 이제 산소를 이용하면은 완전히 분해된다. 즉, 산소와 결합하니까 뭐라고 그래? 완전히 산화된다라고 그래. 그래서 완전히 산화되니까 그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 모두 다 방출이 돼요. 하지만 무산소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유기물이 덜 분해가 돼. 그래서 중간 산물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산화탄소, 물은 공통적으로 나와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유산소, 산소보다 덜 분해되니까 암만 해도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게 방출되니까 ATP의 생성량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호흡을 하게 되면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유산소도 무산소도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 실험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자, 효소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 실험이야. 자, 증류수 100ml에 건조된 효모. 자, 효모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그래서 균에 속하는 단세포 생물이며 주로 우리가 빵이나 술을 만들 때 효모를 이용하지. 그래서 얘네들이 발효하면서 나오는 CO2에 의해서 빵이 부풀게 되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고, 자, 술의 원료가 되는 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모야. 자, 그래서 발효관 1, 2, 3, 4, 5, 5개를 만들었어. 증류수 15ml에 효모액 15를 넣었어요. 이는 음료수 A, B, C, D 각각 15에다가 효모액을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발효관 1은요. 발효관 1은 증류수만 있지만 2, 3, 4, 5는 증류수가 아니라 음료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연역적 탐구에서 꼭 기억할 것이 탐구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뭐야?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특히 실험군을 조작군이라고 해요. 조작군. 그러면 이 대조군과 실험군을 뭘로 구분할 거냐라는 거야. 바로 조작변인입니다. 조작변인이 없는 것이 대조군이에요. 자, 실험군 또는 조작군이라고 하지. 조작군. 얘는 조작변인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작변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조작변인이. 바로 이 실험에서의 조작변인은 음료수의 유무가 아니야. 바로 음료수 A, B, C, D 음료수의 종류가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 조작변이는 음료수의 종류가 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온도를 일정하게 맞췄죠? 그럼 온도는 뭐가 돼? 일정한 거. 온도, 바로 변인 통제가 될 거야. 알겠니? 또 통제 변인,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항온 수조,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실험 결과, 종속 변인은 뭐다? 발생한 기체 부피, 즉 CO2 기체 부피, 얘가 바로 실험 결과, 종속 변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기체 발생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이제 대조군이거든. 그 대조군은 효모가 분해할 유기물이 없단 말이야. 자, 이 음료수 A, B, C, D에는 유기물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효모가 분해를 할 거거든. 그래서 얘는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즉 음료수가 없기 때문에, 조작변이 없기 때문에 대조고, 그래서 발생한 기체 없어. 근데 2, 3, 4, 5, 자 A, B, 음료수, C, D 4개가 들어갔지? 그러면 음료수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CO2의 부피를 상대적으로 측정했더니 A에서 CO2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됐어. 그 다음에 D가 되고요. B, C에서는 제일 적게 발생합니다. 바로 요걸 통해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 CO2가 발생했다면 CO2는 물에 녹으면 뭐가 돼? 탄산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CO2는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되니까 뭐가 된다? 약산성이 된다. 우리가 pH라든가 지시약을 통해서 CO2가 발생했다는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다. 알지? 하지만 이게 발생량이 많고 좋고는 요거 지시약은 CO2의 발생 유무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발생 유무. 자, 이거 가지고서 지시약 가지고서 이제 산성에서 뭐 BTB가 이제 어떻게 돼? 노란색이 되겠지. 자, BTB가 노란색이 될 건데, 자,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노란색이 되다 CO2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CO2의 양이 많을수록 노란색이 더 진해지거나 그건 아니야. 그래서 CO2의 발생량은 뭐 기포의 개수를 측정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알죠? 또는 포집된 기체 부피를 측정한다든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요 실험이고, 그러면은, 발효관 1은 유기물이 없으니까는 CO2가 발생이 안 됐고, A, B, C, D는 유기물이 있으니까 발생했는데, A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C가 가장 적게 발생하더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실험에서 할 수 있다. 요 실험은 문제로 참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 해석이 보면은, 자, 봐봐. 발효관 1은 대조군이다. 그치? 왜? 조작 변인이 없으니까. 즉, 음료수가 없기 때문에. 음료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온도를 항온 수조에 넣는 까닭은, 자, 어쨌든 얘는 물질 대사니까 온도의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A 음료수를 넣어도요. 온도가 뭐 하나는 뭐 37도고 하나는 30도예요. 그 온도가 다르면 37도에서 어떻게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온도를 변인 통제하기 위해서. 맞지? 변인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음료수 자, A, B, C, D에서 모두 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다는 거는 여기 효모가 음료수에 있는 유기물, 당, 음료수 보통 달잖아. 그 유기물이 보통 이제 보통 당이 될 거야, 당. 그 당을 이용해서 세포업을 했다는 얘기고요. 자, 기체 발생량이, 자,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D가 되고, B, C,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유는 바로 이제 뭐야, 당의 종류라든가 당의 함량. 만약 이 같은 당을 썼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당이 많을수록 많이 분해하겠지. 그치? 바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 자, 몇 가지가 있어. 일단 지시약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시약으로 확인하면 BTB가 이제 산성일 때는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CO2는 산성을 띠는 산성 기체야. 알겠니? 산성 기체야. 그래서 지시약으로는 노란색을 띨 것이고, 아니면 지시약 대신 발효관에서 15ml를 덜어내. 15ml를 덜어내고, 자, 5% KOH를 15를 넣어줘요. 그럼 KOH는 염기성 용액이야. 그치? 자, CO2는 산성 기체니까 무슨 반응할 거야? 중화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KOH, CO2, 자, K2CO3, 자, H2O 요렇게 되면서 CO2 기체가 요렇게 가기 때문에 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 겁니다. 알죠?
그래서 CO2가 많으면요,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맞죠? 그래서 CO2 중화 반응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자, 바로 맹간부에 모인 CO2 기체 부피가 중화 반응으로 줄어들 거야. 알겠니?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면 아, 얘는 이산화탄소 기체구나. 중화 반응으로 확인하는 방법. 자, 이 실험 이해됐니? 자, 우리나라 과학교육은 참 웃겨. 실험 안 해도 우리는 실험 결과를 다 예측해야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어떤 변인 다 확인해야 되고, 자, 가설도 막 물어볼 거고, 그치? 막 이런 것들 막 나온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물질 대사 확인하는 실험이다. 세포.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냥 간단히 정리했어요. 요 정도 반응,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지시약. 확인은 지시약이고, CO2의 양은 포집된 기체 부피, 맹간부 끝에 포집된 기체 부피 가지고 양을 측정할 거고요. 자, 그 확인하는 방법은 지시약도 있지만은 중화 반응으로 이제 기체 부피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부피가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